전체 자문단 교수단 여러분들도 같이 자료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충청남도 도지사 예비후보 김동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내빈 소개는 저희 김동완 도지사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진행을 좀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같이 소개해 드릴 분들만 이렇게 소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감 후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겁니다. 두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홍물표 의원님 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여셨을 때 우리 홍물표 선배님이 당대표를 나가셨는데 저는 그 당대표 경선을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진짜 우리 홍물표 선배님이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이끌어 주지 않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자고 하시는 그 정치 지도자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충남이시라 당대표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충남의 정치인들의 대부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김동완의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선경 신앙송가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동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김동완은 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80년) 난공불락 홍삼 전매제도 폐지. 김동완은 해냈다. 인삼을 그냥은 팔 수 있죠. 말려서 백삼으로는 팔 수 있죠. 쪄서 홍삼으로 파는 거 안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이에요. 왜? 홍삼 전매제도 때문이에요. 담배 인삼 공사만 판매할 수 있어요. 인삼을 찌면 약효가 10배로 증가되고 가격도 10배에서 50배로 뛴다고 한다. 근데 농민이 직접 쪄서 팔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홍삼 전매제도는 일제 잔재였다. 일제가 총독부 통치자금을 위해 1914년 만든 제도였다. 해방이 되고도 50년이 된 그때까지 여전히 일제 잔재가 유지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 대신 담배 인상 공사로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농민들은 인삼을 4년에서 6년간 정성을 다해 재배한다. 그러나 수확한 수삼은 오래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8월에서 9월 인삼 수확철이 되면 인삼 농가에서는 껍질을 벗기느라 무지 고생을 하고 있다. 말려서 백삼을 만드는 것이었다. 습한 우리나라 여름 기후 때문에 인삼 말리는 일이 쉽지 않다요. 그렇게 백삼을 힘들게 만들어서 홍삼 가는 가격이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난다. 즉 농민이 홍삼을 만들어 팔면 최소한 10배 이상 농가 소득이 증가되고 백삼을 만드느라
그리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홍삼 전매제 폐지는 홍삼 판매의 길을 여는 것은 수십 년, 아니 80년 계속된 민원 사안이었다. 아마 그전에도 수십 차례 건의되고 시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강고한 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YS 정부가 일제 잔재 청산을 내세우며 총독부 건설을 철거했다. 전임 군수가 규제 개혁 과제와 홍산 점해제 폐지를 다시 건의한 것도 정부의 일제 잔재 청산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동완 군수가 부임했을 때 그 문제가 정부의 규제 개혁위에 상정되어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와 있었다. 청와대와는 비서관을 아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았다. 15일로 위원회가 열리는데 거의 존치로 결정할 것 같다. 결정은 규제위원회였다. 시간은 15일. 시간이 없었다. 15일 후 행정쇄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론조사 등 절차는 다 끝났어. 존치로 결정될 것 같아. 결정은 행정쇄신위원들이 한다. 남은 시간은 15일. 시간이 없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15명이면 하루에 1명 설득해도 꼬박 15일이 걸린다. 도중에 약속이 잡히지 않은 위원도 있을 것이다. 최소 30일은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회를 한 달만 연기 좀 해주세요.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백방으로 손을 써서 위원회를 한 달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내부가 똘똘 뭉쳐야 한다. 금산인삼발전협의회를 소집했다. 중요한 회의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겉으로는 홍삼 전매제 폐지에 목소리 높이던 위원들이 미온적이었다. 한동안 회의장에 잿빛 안개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위원들이 미온적인데 군수가 목을 걸고 이 위험한 일을 추진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힘이 빠졌다. 옆에 앉은 교육장이 옆구리를 자꾸 찔렀다.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휴회를 선언하고 교육장을 따라 만났다. 역대 군수들이 홍삼 전면 폐지를 들고 나섰다가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젊은 군수가 장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들고 나서다 그런 희생을 당하지 말라는 애정은 충고였다. 담배인상공사의 로비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는 기쁨을 해주었다.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 선언을 했다. 여러분이 홍삼 전매제 폐지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십시오. 그제사 일동이 말했다. 폐지를 원합니다. 폐지시켜 주십시오, 제발. 진심과 진심이 만나자 불꽃이 튀었다.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저를 믿어주십시오. 내부 결속을 다지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도지사 전화가 왔다. 김군수, 홍삼 전매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내가 그런 일 하라고 군수 내려 보낸 줄 알아? 응? 지사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즉시 지사 비서실에 전화했다. 지금 지사님실에 누가 와 있나? 담배인삼공사 사장입니다.
담배인상공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홍삼 전매제를 사수하려고 전방위로 로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지사는 전화로 막 화를 내며 책망했지만 여러모로 뒤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정보를 주었다. 행정쇄신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꼭 30일. 이 한 달 동안 위원 한 분 한 분 설득하여 돌려내지 않으면 80년 난공불락의 인삼 전매제는 계속하고 인삼 농가의 시름도 계속될 것이다. 김동완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자랐다. 농민들의 고생을 안고 아픔을 안다. 그 농민은 다름 아닌 힘든 농사로 가장 없는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모자란 형님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며 동생인 김동완을 뒷바라지해온 작은 형님 내외에 바로 그분들이었다. 한 달 동안 행정쇄신위원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찾아 설명했다. 농민이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팔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겠죠. 고구마를 재배하여 생고구마로 팔거나 구워서 팔거나 쪄서 팔거나 무슨 문제입니까? 물론 인삼 농가는 생으로 팔거나 말려서 백삼으로 팔 수 있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쪄서 팔 수는 없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홍삼 전매제 때문입니다.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 설득했다. 그리하여 한 달 뒤 행정쇄신위원회가 열렸다. 폐지로 의결합니다. 탕. 홍삼 전매제는 폐지되었다. 일제위에 등장한 난공불락의 성 홍삼 전매제. 마침내 80년 만에 김동완에 의해 상처럼 무너졌다. 10년 뒤 김동완이 내무부 청와대 비서실 행정자치부 재무과장 보직을 끝내고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돌아왔을 때 금산분들이 찾아왔다. 10년 전 홍삼 전매제 폐지를 이끌었는 데 대한 감사 표시를 하신다고 감사패를 가지고 왔다. 금산 농민들이 10년 세월이 지난 뒤에야 김동완 군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뭉클했다. 김동완은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떤 압력, 어떤 난관에도 해낸다. 그에겐 도민을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사랑과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고맙습니다. 홍삼 전매제 폐지는 실제 아까 우리 후보님이 내내수에 얘기했습니다만 저 뒤에 있는 우리 김동완 후보님의 사모님 되신 김원숙 여사께서 실제 인삼을 쪄서 신랑한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첫 발단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원숙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진단협 여성명장 전선아입니다. 오늘 김동완 충남도지사 후보님의 개소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지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완 당협위원장님의 도지사를 향한 첫 항의에 제가 후보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발표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동완 후보님의 학력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의 합덕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큰 뜻을 품고 인천의 명문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인디애나 주립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전공하신 후 과천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개발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일도 욕심껏 열심히 하셨는데 학업도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님의 경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1980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시고 92년 충남도 개발 담당관으로 근무하셨으며 94년 충남도 금산 군수를 거쳐 95년 외무부 방재계획과장, 2000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2002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2004년 충남도 기획관리실 실장, 2006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 본부장, 2007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2008년 충남도 행정부 부지사, 2009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같은 해에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지원단장을 역임하셨으며 2010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1, 2012 한나라당, 새누리당, 충남도 당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5-1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IP 허브코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7-18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2017년부터 20년 한서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진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노력하고 계시며 2021년 12월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충남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공약개발위원장,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지방자치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도지사 후보가 아니라 인간 김동완의 짧은 일대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대단한 열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현재의 김동완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김동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동완 예비 후보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 우리 홍문표, 우리 충청, 특히 충남의 대표적인 위원이십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2009년에서 2015년 대한하키협회장, 한국해상재난구조단 총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에 지금 계십니다. 지난 우리 대선 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충남을 대통령 선거를 주도해 주셨고 또 실제 가장 일선에서 앞장을 서셔서 했기 때문에 충남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홍문표 충남의 대표 국회의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동완 우리 예비 도지사 후보 개소식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행복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동안 정치적으로 또 우리 농촌관계로 또 지인관계로 계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앞으로도 좀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보고 먼저 제 말씀 드리기 전에 김동완 의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실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제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자를 당선시켰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죠?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의 운이 전 개인적으로 있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운은 인간이 살아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죠. 평화고
우리 일본 놈들에게 당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사상적으로 우리는 윤석열이가 당선 안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윤 당선자가 안 됐으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으로 나갈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삶을 거의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시험에 빠진 우리 남편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그 뒤에 가면은 김대중 이런 분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의 이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기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엄청난 민주주의 부활을 시킨 거죠. 이 자리에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교육위원장이 돼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전체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명을 해주는 그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운영 제도를 보고 이 나라는 거의가 다 사회주의로 넘어갔구나. 또 여러분들 면장 동장도 좀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 면장이 어떻게 운명이 그리고 임명되는지를 모르시릴 텐데 이런 기초의 뿌리가 전부가 임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임명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교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가 뿌리가 다 바뀌고 있는 건데 요번에 만약에 윤석열이 안 됐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10.8%는 이 사회주의로 정착을 했을 거예요. 이런 운명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김동완 우리 예비 후보가 이 충청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김동완 예비 후보의 전 깊은 정치적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 자리를 뜰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충청남도는 누가 뭐라 해도 충절의 고장이라고 우리 어디에 가서든지 자긍심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성추행으로 그 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서울하고 부산을 갈아쳤는데 우리 충남은 갈아치질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못 갈아치면은 우리 충청남도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그냥 성추행이 아니었잖아요. 권력형 성추행. 권력을 가진 놈이 성추행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한 놈은 자살하고 두 사람은 형무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성추행 자신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서 도지사 후보도 내지 않아야 그 정당이 도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정당인데 지금 얘들은 고개 바짝 쳐들고 뭐 지금도 잘했다고 도지사에 나온다는 민주당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거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아마 김동완 우리 예비 후보께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출사표를 던져서 오늘 자리가 상대된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한 용기고 또 충청남도를 예의와 도덕으로 다시 되살리는데
김동완 의원의 그 지혜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수 한번 좀. 우리 충청남도를 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오늘 지나가고 내일 또 오고 모레 오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국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다. 그런 운명의 상황인데 이번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줬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 그럼 이 충청남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대한민국 17개 도가 있잖아요. 17개 시도. 그 중에서 우리 장항선 타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항선만 단선 철도입니다. 우리나라 철도에 5개 권역이 있거든요. 호남선, 경부선, 경인선, 강원선, 장항선. 이 장항선만 단선 철도예요. 디젤 기관차인데요. 만약에 이게 경상도나 호남에서 지금 한 55년 정도 단선 철도 타고 다닌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난리가 났죠. 이 충청도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이제 이런 등식으로 충청도의 성격이 고정관념으로 가면은 우리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분은 입만 열면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곳마다 합니다. 그럼 충청남도의 장항선이 단선철도인데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래도 충청도 사람들이 지적을 못해. 이는치 저는치 하느라고. 그럼 지역 발전 누가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대책에 얘기를 하고 들고 나와서 그래도 뭔가 충남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동완이다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통과가 됐지만은 혁신도시가 17개 시도 중에 충남과 대전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충남과 대전만 없어요. 그걸 우리가 특별법을 내놓고 국회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아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는 그 룰이 있습니다. 청와대 직속 기구가 있어요. 그 보고하면은 3개월 안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이 넘어도 문재인이가 사인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 딴 시도는 다 15년 전에 있는데 우리는 늦게라도 도민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가 통과해서 올렸으면은 곧바로 해줘야 되는데 1년 넘도록 사인을 안 넣은 것은 이 충청도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이걸 충청도 홀대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무슨 지역 발전을 우리가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뭘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가는 거예요. 이 충청도 기지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동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현실과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아픈 걸 아프다고도 못하고 눈 감고 앉아서 그냥 줘놓은 건지 안 줘놓은 건지 왔다 갔다만 하면 그건 무슨 지역 발전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남의 호주머니 있는 걸 뺏어는 먹지 못할 망정 우리 제밥은 찾아막아요. 제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듣고 있는 지금은 정보가 과거는 면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지시를 해서 정보를 받았는데 지금은 라디오, TV에서 거의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정보 아닙니다. 교육정보, 의료정보 이거 지금 거의 다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만 KBS가 없습니다. KBS 방송국. 이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요. 딴 시도는 다 있습니다. 보령 서천 가면 전라북도 KBS를 들어야 돼요. 우린 여기서 대전 KBS 듣잖아요. 지금 세상에 기후변화가 왔잖아요. 옛날에 서울 비가 오면은 대한민국 전부 비가 왔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옆 동네가 비 와도 내 동네 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후변화. 그러면 대전에서는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쪽 천안이나
태안 쪽이든 당진 가면 비가 안 와. 그거는 그만큼 생활정보에 우리가 얻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오늘 농약을 뿌리는데 비가 오거든요. 여기는 대전 방송에서 비 안 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정보가 이 생활정보의 모든 생활이 자기 이익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중요한 이 KBS 방송국이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습니다. 비행장도 마찬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한다고 그래놓고 왜 우리는 딴 시도가 갖고 있는 이 비행장을 4개, 5개씩 호남만 해도 4개가 있어요. 영남만 해도 4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비행장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시 아주 해미에 있는 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으로 같이 쓰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비행장이 5개가 있습니다. 양양도 있고 속초도 있고 군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군 비행장을 민간으로 같이 씁니까? 충청도는 있는데도 왜 우리가 얘기를 못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뽑아본다면은 그냥 모여 앉아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됐겠다. 그 충남 아들 아닙니까? 또 충청 대망론도 이뤘고 이러면서 또 대차고 용기 있고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아는 이런 김동완이 같은 사람이 한번 차고 들면은 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분들만 계시고 조금 흔들릴 분들은 또 좀 일찍 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서 우리 충청도 살리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살려서 이제는 태풍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충남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라고 제일 무능하고 제일 발전이 안 됐는데 뭐가 좋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을 정리하고 보니까 요즘에 저 같은 경우나 여기 정당에서 직접 우리 일선에 썼던 뭐 이창수 위원장이나 우리 김동완 의원이나 사실 한 열흘씩 안 먹어도 요즘에 배가 불러요.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말씀 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오늘 새벽에 춘천 갔다가 지금 저 어디입니까? 대전 대덕 거기 갔다가 지금 부랴부랴 시간 맞춰 왔는데 워낙 이제 좋은 말씀과 또 이 시작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도 여기 지금 평택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잠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는 걸로 합니다만은 참 저는 보람이 있어요. 여기도 뭐 도의사 나올 분, 시장 나올 분 뭐 많이 있는데 첫째 용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용기. 계산하고 재고 눈치 보다가 시간 다 가버리면은 보고 싶은 얘기도 못 오고 그걸로 끝나는데 이 김동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박치기부터 헛보니까 피가 흘려도 그걸 자기는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놈은 피 흘리면 그거 아깝다고 하거든. 아까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김동완 의원 할 때도 좋아했고 오늘도 멀리서 몇 군데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도와주시려면은 끝까지 도와줘야지 이 눈에서만 얼쩡거려 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좋은 여러분들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김태훈 의원님, 그 다음에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대신 축전으로 대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 분 오늘 일정이 서울에서 바쁘셔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신 세 분에 대한 축전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지인해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오로지 충남 도민의 행복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동완 후보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큰 뜻을 품으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김동완 후보의 필승과 여러분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성일종, 김태흠, 정진석 의원 일동. 예.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또 그 다음에 환경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셨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임하셔서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손으로 개최하신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 청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 꼭 이만한 사이즈의 그 핵심 요원들을 훈련하는 곳에 가서 제발 복잡한 설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좀 그 몸이 쓰러질 만큼 뛸 사람들이 좀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완 후보님과 관련해서 저는 평생 동지라고 제가 스스로 선언을 하고 또 충남에 자주 와서 여러 채널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제가 충남에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야, 충남 좀 솔직하면 좋겠다. 그 충북만 또 못하더라 내가 보니까 이 표 나온 게 확실해야지 갈팡질팡한 결과가 그래 보였다. 내가 잘못 봤나? 저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 갖고 너무 미적지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게 보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중심이 뭐냐? 충남이 중심이 뭐냐? 가운데 마음심. 이거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피보트,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 바꾸면 마음을 한가운데로 모으어야 된다, 이게 중입니다. 이게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라운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저는 이거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복이고 천운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코로나 이 광풍 속에서 겉으로는 신승한 거 보이지만 온갖 사악한 짓들을 다 시도하다가 그 정의의 사신이 승리를 한 결과가 이번은 윤 대통령의 당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어디 사람이냐? 그 고향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적이 보인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소리 들어도 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6월 1일 날 2라운드가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지역마다 제대로 좀 보자. 모세 혈관의 피가 제대로 도는가? 아니면 심장은 뛰고 있는데 모세 혈관이 아직도 안 돌고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 타자가 충남은 지사다. 도지사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동완 후보님께서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사람 보고 내려가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도 서울서 내려가자.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진 데다가 확진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못 나왔어요. 같이 약속하고도 본인이 확진돼서 못 온 사람들 10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배를 띄울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배를 띄운 사람만이 그 속에서 풍어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이런 역풍의 행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역풍을 이기고 만산을 했다고 하는 그 쾌감과 승리의 희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쉬운 게임에서 이기는 게 뭔 자랑을 거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름대로 따지면 어렵지만 될 사람은 될 것만 찾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고 불행한 사람은 전부 탓이 달라요. 행복한 사람 뭐냐?
똑똑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충남, 파워풀한 충남, 미래지향적인 충남, 이 나라의 중심부를 끌고 가는 충남 하는데 이번 6월 1일 선거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에너지 때문에 도민이 온통 여러분의 휘몰려 들어올 수 있는 바람을 한번 일으키시고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하느냐. 저는 새마을운동 부서에서 11년 반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충남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거울거울 마을마을에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마음속에 이 충남의 중심이라는 걸로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완 후보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김동완인가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이거는 사업을 또 마찬가지고 가문 중에서 누구를 키울 건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고 동창 중에서 누구를 키울 건가를 그것도 판단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자꾸만 동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중책을 맡기면 말아먹거나 팔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중심이 똑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목을 내놓고도 목숨을 내놓고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정신이 똑바라도 능력이 없으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채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품격이 안 좋으면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왜 오른팔 왼팔이 있겠습니까? 한쪽은 똑바른 정신, 한쪽은 뛰어난 능력. 밖에서 불이 나도 그 불이 났을 때의 판단을 머리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몸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것을 보거나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하면 하늘의 도움이 있는가 없는가 좀 보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거꾸로 가고 깨지고 안 된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분란이 생기고 될 듯 하다가 막판에 보면 사람들이 배신감만 느낀다. 이렇게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내세우면 잘 가던 배가 타이타닉 호처럼 가라앉히고 맙니다. 저는 이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나왔냐. 10년 6기설이 굉장히 지뢰를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거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10년 기다리다가는 한국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다. 이번에는 선장을 바꿔야지. 무력한 선장, 무능한 선장, 사악한 선장이 계속 배를 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늘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선영들이 그렇게 하늘의 운세를 타고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운을 만들어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성취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승리를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하고 가시고 저희도 공직생활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홍표 의원님하고도 알고 있는 게 참 오래됐습니다. 저 충남을 위해서 저분이 도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해도 하늘이 그때 그곳에 찍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제가 마음으로 저분은 더 큰일 날 수 있도록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동완 후보님이 이번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힘 옷을 입고 전부 공직을 맡기 위해서 나섰으면 제가 이런 격한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목숨을 걸고 해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다 모였으니까요. 제 말씀을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혈관이 핑핑 아주 확확 돌아갈 수 있도록 6월 1일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전보를 많이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꺼번에 다 외치면 좋겠지만
김동완을 3번 연호하고 마치면 저는 가겠습니다. 자,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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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에 여러분들의 염원과 소원을 다 함축됐습니다만 그때 동환아 너만 믿는다 한 가지 요약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우리 이창수 전 대변인께서 묶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그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 가는 길이 많은 분들이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윤석열이 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110석의 국회의원 의석 가지고 2024년까지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3명이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4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이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천하의 천재라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개혁 동력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되돌았습니다. 윤석열이 시켜봐도 별거 아니네 라가 됩니다. 저는 영국의 정치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보수당은 노동당한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주기였습니다. 다시 집권을 보수당이 계속하기 위해서 퍼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당도 퍼주기하고 보수당도 퍼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병이라고 하는 고질병으로 대영 제국이 망하고 아주 병들어버린 나라만 남았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 대처입니다. 제 대처가 없었다면 중경국은 지금도 그랬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무슨 일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야 됩니다. 이거 또다시 다음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풀고 법제도를 허술하게 운영을 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뼈아픈 역사를 넘겨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남 도정이라도 맡아서 이 길을 앞에서 보여줘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합을 이루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의 인구가 16만 5천입니다. 충남도의 220만 중에서 천안 아산은 우리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런 뜨거운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계신 성무용 시장이 오신다고 못 오셨는데 성무용 시장님께 제가 그 상의를 드렸습니다. 성무용 시장님은 저한테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남도청 이전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시장으로서 충남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때 천안시 성무용 시장, 그 다음에 아산시장, 당진시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충남도청은 충남의 수구도시인 천안, 아산, 당진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새해 초에 신년교회일 때 제가 천안에 왔다가 성무용 시장님을 화장실 입구에서 내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후배지만 나이 차이도 좀 엄청나게 크지만 성무용 시장님께 당돌하게 시장님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무용 시장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정치야. 예? 그게 정치라니요? 천안시장이 충남도청이 다른 데로 가는 걸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천안시장은 천안으로 와야 한다고 하는 곳이고 종남도청 이전하는 문제는 기획관실장 네가 하는 말이 일이 맞다고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는 타협이다 그래요.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타협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무용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심대태영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성무용 시장이고 가까이는 하지 못했지만 성무용 시장으로 저의 정치적 멘토로 제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에서 제가 성무용 시장과 상의를 드렸습니다. 당에서 저한테 도지사를 맡으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무용 시장께서 내가 생각해도 당이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당이 우리 현역 의원 불출마 쪽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 후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준비를 하라. 그러면 나도 돕겠다. 이게 제가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번 국회의원을 낙선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저를 항상 위에서 힘써주고 있는 우리 학사자녀 동문들, 그리고 당협에서 어려울 때 돈 10,000원씩 걷어서 7,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먹고 3,000~4,000원 남겼다가 그것이 봄가을로 여행을 같이 갔다 오고 또 우리 동일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다녀오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왔던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제가 썼던 책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솔매성지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봤습니다. 솔매성지 가면 김대건 신부한테 동상 앞에 가가지고 문경하고 갈 겁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캐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잘못하면 캐톨릭 신자들한테 반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고 보니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공원까지 간 800m의 14장소의 일화가 지금도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14개의 장면에 대해서 청동상으로 솔매성지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붙여졌습니다. 제가 거기를 걸어 올라가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뛸 때에 시작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동일교회에 갔을 때 아침 새벽기도였습니다. 그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가는 길에 대한 설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고 돌팔면질하고 그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가진 모욕을 당하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은 정말 모욕과 고통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정치를 하러 나와서 당한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겪은 거를 비교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하는 순간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주스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싹 가시면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 생활한 것이 오히려 당원들한테 오히려 저한테 반발감을 갖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냐고 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도 꿋꿋이 그런 길을 지켜왔으니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행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 이야기를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한테 일정을 협의해 온 중앙당의 그 수행실장한테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 동상 앞에서 묵상, 캐톨릭이 하고 있는 묵상을 하신 다음 뒤돌아서서 언론인에게 한다는 얘기 국민에게 하는 소리죠.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겪었던 모욕과 고통은 윤석열이가 한국 정치에 들어와서 겪었던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비견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김대건 신부님이 생각하 있는 솔배성지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전달이 될까? 라고 걱정했더니 그 전달이 됐다고 아침에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일정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대전 KBS에 있는 사람이 명동 성당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명동 성당 안에서 기자들이 그것만 질문하자 다른 것 질문하다 보니까 어떻게 명동 성당 가서 정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 솔매성지에 김대건 신부 동상 앞에서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했으면 좋겠네. 이건 진짜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그 주차장에 내려오셔서 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꼭 대한민국 정치를 늘 감옥서 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또 큰 박수.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그 고통을 이겨 나올 때 있었던 분들께 한 분 한 분 제가 호소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돈을 써가면서 김동완이 너 임마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던 동창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를 또 성지순례로 인도하셨던 우리 찬양대 대장님 네 분이 지금 와 계시고 또 한맥 봉사단장으로 저와 함께 북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 한맥 산악회장으로서 당진 땅 산과 바다에 가서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까지 왔다는 부분을 전 잊지 않고 있고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딛고 쓰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결연합니다. 아까 우리 홍문표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긴 하지만 누구하고 경선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인가 의롭지 않은 길인가가 저는 두려울 뿐이지 저의 정치적 라이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두려움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의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멍청도라고 불려질 그것이 제일 가슴 아팠던, 저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후손들에게 절대 그런 아픔의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이 충남을 으뜸 충남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으뜸 충남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심대평 지사님께서 지사님 하실 때 제가 기획기장, 그때 심대평 지사님께서 하신 것이 한국의 중심 하트 오브 코리아 새로운 충남 건설이라고, 성남 건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셨던 이완구 총리님께서 도지사를 하실 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지금 충남은 세종시에 우리나라의 수도 기능이 강화되고 앞으로 그게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충남에 세계적 기업들이 지금 입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잘 융합하고 요리해서 충남인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러면 그런 꿈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방식이 산업융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산업산자위원회로 있을 때 제가 유치했던 것이 바로 성분국가공단 내의 충남 산업융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업융합원을 당진 충남과 당진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삭감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거를 잘 키워야 저것이 당진의 미래를 열고 충남을 미래를 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산대 갈 때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남 도지사로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충남 산업융합원이었습니다. 지난주 전문 교수님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천안에 아산에 전자산업과 당진의 철강산업과 서산의 과학산업은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세계 시장의 마켓을 30 내지 4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절대 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융합으로 만들어내면 충남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이 커지면 저 서해 너머에 있는 중국이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13억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끌어낼 정신이 무엇일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의 정신이 이순신 장군, 윤복길 의사 이렇게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정신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멍청도, 핫바지라고 하는 자학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학감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끌어줄 것인가, 우리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얘기를 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남을 핫바지 멍청도라고 할 때 들은 이야기가 수박장사 아줌마. 수박장사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이거 수박 얼마요? 그때 되는 대로 주시오. 5,000원 줘요. 내 밑으로 손 나갔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충청도를 빙자한 일화입니다. 저는 그걸 주목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충남 사람들은 수박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되는 대로 주셔야 했는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충남 사람들은 무엇이 정당한 합리적 가격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경우라고 합니다. 경우가 맞지 않는 거고는 말도 안 합니다. 경우가 맞지 않는 거하고는 우리 자식고 결혼도 안 시킵니다. 그게 충남인의 양반 정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한다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 경우의 정신이
이순신을 만들어냈고 윤봉길을 만들어냈고 김좌진을 만들어냈고 유관순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정신이 윤석열이가 보여준 상식과 정식이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배짱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저는 이 정신을 우리 충남이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는 으뜸 충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도민과 6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겠다. 누가 잘난 맛에 끌고 가는 도정이 아니라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서번트 리더로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남은 정말 녹색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팔아먹을 줄 몰라가지고 정말 힘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농업인들이 이 나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정말 으뜸 농경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2억 정도는 우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농업이 안전도에만 해수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안전도에만 승부를 걸면 중국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농업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살려냈고 그래서 저는 3대 농을 만들어냈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 기업들을 찾아내겠다는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충남은 정말 복된 땅이다. 산과 바다와 들과 그 북부 지역에는 내포문화권이 있고 남부 지역에는 백제문화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쟁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내겠다는 다섯 번째는 정말 우리 충남의 노인분들이 자살률 1위입니다. 왜 노인분들이 자살률 1위인가를 따져보면 경기도의 노인들은 자식으로부터 봉양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충남의 노인들은 그 포기를 안 했는데 자식들이 그 봉양을 기대만큼 안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좌절합니다. 저는 이 충남의 이 복지 문제를 빈틈없는 생산적 복지로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은 두 가지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시스템과 복지 행정 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회 정책 비서를 할 때 통합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통합하면 현장 복지에 나가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빈틈없는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충남의 정신, 으뜸의 정신을 저는 교육과 충남의 양갈의 멋이 깃든 교육과 문화로 만들어낼 겁니다. 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저 혼자 못 이뤄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전 그래서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은 꿈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충남은 분명 세계의 중심 으뜸 충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당진에서 또 천안에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갔을 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불안한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난 대선 때 중대선거구제를 끌어내는 걸 제가 딱 보면서 정의당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구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소수 정당에게 시의원 자리를 주겠다 그런 뜻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저는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의원 부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그게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만약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지방선거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면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최창용 의장님과 우리 여기 시의원들, 서영훈 의원님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선거구 획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당선되시고 너도 나도 당선되어 충남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